사랑이 깊을수록 가끔은 상처가 됩니다. 내 자식만은 편히 살라고 정성껏 반찬을 싸가고 집안일을 대신 해주지만 돌아오는 건 서운한 말, 다음엔 미리 연락주세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편하려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아프게 돌아올까요?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집안이 편안하다. 목민심서. 결혼한 순간 자녀의 집은 부모의 공간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세운 작은 세상이자 독립된 삶입니다. 그곳에 부모가 함부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지적을 하면 방문이 아니라 침범이 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찾아갔지만 그 방문은 갈등의 씨앗이 되어 자녀와 배우자를 괴롭히고 부모마저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 도를 넘으면 독이 된다는 것, 정약용은 이미 간파했습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지혜로 왜 결혼한 자녀의 집에 섣불리 가서는 안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원망이 아닌 존중과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일부 경계가 무너질 때 관계가 흔들린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더 이상 부모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그 집을 내 집의 연장이라 여기며 마음 편히 드나들곤 합니다. 주말마다 반찬을 싸들고 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지저분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돌아오곤 합니다. 내 자식 힘들까봐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나였죠.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종종 어머니, 아버지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집사람이 불편해하네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편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는데 돌아오는 건 미안함이 아니라 억울함과 서운함입니다. 그 서운함은 곧 원망이 되고 자식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집안이 편안하다. 목민심서. 결혼한 순간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품 안의 아이가 아닙니다. 한 가정을 꾸린 어른이며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입니다. 그들의 집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부모가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불쑥 들어가 지적을 하면 그것은 방문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아들, 딸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고 배우자는 자신의 공간을 빼앗겼다며 분노를 품게 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간 행동이 갈등의 불씨가 되는 이유는 바로 경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 사이에도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거리를 두어야 오래 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냉장고 속을 열어보고 이건 부족하다 싶어 채워 넣었는데 자녀는 감사보다 불편을 느낍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 보인다 하여 청소를 해주었지만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내 집인데 왜 내 방식대로 살 수 없을까 하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출발이 좋았느냐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도 경계를 넘는 순간 상대방에겐 간섭과 부담이 됩니다. 결국 자녀 부부의 가정은 부모의 방문이 반갑지 않은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이제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은 초대받았을 때 가고 머무는 동안 주인의 방식을 존중하며 때가 되면 조용히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킬 때 비로소 자녀의 집은 평화를 유지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에도 자녀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오래도록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식의 가정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녀 부부의 세상이며 우리는 그저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이 인식을 바꾸는 순간 관계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부모가 경계를 존중하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방문이 갈등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가움으로 채워집니다. 결국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평생을 좋은 인연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부 지나친 사랑이 독이 될 때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기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자식만큼은 편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 집에 찾아가 반찬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아이까지 돌봐주곤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도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몫을 부모님이 대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의 손길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듯이 부모의 사랑도 도가 넘으면 자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한 가정을 꾸린 독립된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살림을 서툴게 해도 아이를 키우며 실수를 해도 그 과정 자체가 자녀 부부의 성장의 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늘 곁에서 모든 것을 대신해 준다면 자녀는 시행착오를 겪지 못하고 의지하는 습관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지나친 사랑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향한 작은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살림에 관한 조언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자녀를 위한 말이었더라도 배우자에겐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됩니다. 그 순간 자녀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은 부부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걱정이 지나쳐도 문제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몸은 괜찮니라는 말은 분명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반복될수록 자녀에겐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다는 느낌 대신 늘 부모의 품에 머무는 아이로 남아있는 듯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에도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서야 한다. 아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나약한 존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일어서라는 믿음을 전하며 그들을 독립된 어른으로 존중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최고의 사랑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거듭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믿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나친 사랑이 독이 되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는 스스로 설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 또한 원망이 아닌 존중과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3부 자녀 배우자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자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녀는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삶을 꾸려가는 독립된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와의 관계에는 예전과는 다른 원칙이 필요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흔히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자녀 부부의 관계를 흔들고 오히려 자녀와의 사이까지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살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집안일을 서툴게 하니라고 말하거나 사위에게 남자가 돈은 좀 더 벌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충고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배우자는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이 집의 일원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은 다치고 부부 사이에도 긴장이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배우자의 마음을 모른 척 할 수도 없어 괴로워합니다. 결국 부모의 짧은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의 깊은 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계에 대해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부모가 배우자의 역할까지 간섭하려 하면 그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존중받을 때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며느리나 사위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넘어가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 자녀에게까지 불만이 향합니다. 당신은 왜 부모님께 아무 말도 못해? 이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배우자를 존중해 줄 때 그 집안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사위의 작은 노고에도 수고 많다라고 말해주고 며느리의 서툰 살림에도 내 나름대로 참 잘하고 있다 하고 인정해 줄 때 부부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따뜻한 시선에 감사함을 느끼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사위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격려하며 너희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그 말을 들으며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존중은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돌아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의 혼인이나 생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통해 원칙을 전하며 스스로의 길을 걷도록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녀들도 제 삶을 책임지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배우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자녀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만 챙기고 그 배우자를 무시한다면 그 집은 분열되고 자녀는 외로움 속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자녀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입니다.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마음, 그것이 자녀를 가장 크게 살리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배우자를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그 배우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순간 자녀는 부모를 더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존중이 존중을 낳고 평화가 평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부, 걱정보다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장 자주 건네는 말은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 돈은 부족하지 않느냐? 몸은 괜찮으냐 하는 질문이 늘 입에 맴돕니다.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걱정은 자녀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나는 아직도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걱정은 때로 불신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녀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서야 한다.
아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미성숙하게 보지 않고 독립된 어른으로 존중하며 스스로 길을 걷도록 믿음을 건네주었습니다. 걱정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믿음은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자녀가 힘든 길을 걸을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끊임없는 걱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믿는다. 이 태도 하나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부모님들은 평생 자녀를 품에 두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밥을 먹여야 했고 학생일 때는 공부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해도 여전히 챙겨야 한다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돌봐주는 손길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어느 어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맞벌이로 바쁘게 사는 딸을 보며 힘들겠다 싶었지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몇 달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믿어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 이 짧은 고백은 어떤 조언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자녀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걱정이 쌓이면 자녀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빛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부모가 나를 굳게 믿고 있다. 이 용기를 심어줍니다. 정약용은 관계 속에서 도리를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끝없는 걱정으로 자녀를 붙잡으면 자녀는 자기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 믿음을 보일 때 자녀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걱정은 순간의 위안일 뿐이고 믿음은 평생의 힘이 됩니다. 밥은 먹었니 하는 질문보다 나는 네가 해낼 것이라 믿는다. 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세대가 가진 지혜는 바로 기다림에 있습니다. 삶의 풍파를 지나온 경험 속에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겪지만 결국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모든 순간을 대신 살아주려는 간섭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며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걱정보다 믿음을 보여줄 때 자녀와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원망이 아닌 존중으로 이어지고 불신이 아닌 신뢰로 단단해집니다. 그 속에서 자녀는 부모를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최고의 사랑은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녀가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녀의 가능성을 먼저 보는 눈길. 그 눈빛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줄 때 우리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자녀와 평생 깊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5부, 거리에서 피어나는 그리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까이 있고 싶지만 가까이 할수록 갈등이 생긴다는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주말마다 얼굴을 보고 싶고 사소한 일상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어느 자녀는 말합니다. 부모님이 오신다 하면 며칠 전부터 집안을 치우고 음식 메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방문이 반갑기보다 숙제가 되어버리는 순간 부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지혜를 전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사람 사이도 거리가 필요하고 그 거리가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같습니다. 너무 자주 보면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두면 그리움이 생기고 부모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로 마음에 남습니다. 시골 고향집을 떠올려 봅니다. 매일 보는 동네 나무는 그저 흔한 나무일 뿐이지만 해마다 명절에만 보는 고향집의 감나무는 가슴 깊은 그리움과 추억으로 남습니다.
부모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가끔 만날 때마다 자녀에게는 더욱 귀한 존재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거리에 있습니다. 늘 곁에 있으면 몰랐던 빈자리, 떨어져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그리움과 감사가 있습니다. 멀리서 기다려주는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을 돌아보면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녀 곁에 머물 수 없었지만 멀리서 보내는 편지로 사랑과 지혜를 전했습니다. 직접 옆에 있지 않았지만 그 부재는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아버지의 존재를 더 크게 새기게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곁에 너무 자주 드나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워하며 스스로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한 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오실 때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는데 멀리 계시면서 믿어주셨을 때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움은 거리에서 태어나는 감정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의 거리를 지킬 때 얻는 또 하나의 선물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쓰던 시간과 정성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돌릴 수 있습니다. 취미를 배우고 친구를 만나며 여행을 떠나고 독서를 하면서 자신의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며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즐기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 그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거리는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두면 그 속에서 존중이 피어나고 그리움이 싹트며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선을 지켜야 오래간다. 부모와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리를 둘 때 오히려 평생 이어지는 사랑과 존경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삶에 매일 개입하려 애쓰기보다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를 평생 그리워하며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6부, 부모 자신의 삶을 찾는 시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결혼을 하고 떠난 뒤에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찾지 못합니다. 자녀의 생활을 늘 염려하고 그들의 삶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비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서 한 발 물러나 이제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 세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내 전부다. 이 마음은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자칫 내 삶을 텅 비게 만들고 자녀의 삶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은 이 부분에서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억울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절망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학문에 몰두하며 수백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의 이야기를 담아보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더 크게 배웁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진정한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느 아버지는 은퇴 후 온종일 집에만 머물며 자녀의 생활에 간섭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모임을 시작하자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자주 찾아가고 싶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찾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모가 여전히 자신의 세계를 풍요롭게 살아갈 때 자녀는 부모를 걱정이 아닌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게 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채우는 삶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책을 읽고 건강을 돌보며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내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꿀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집착이 아닌 존중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를 닦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부모가 존경할 만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녀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허전함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즐기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 자체를 가장 큰 유산으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찾는 것은 결코 자녀를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자녀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길은 부모가 자기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모는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를 지킬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과 그리움으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7부 부모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지막 지혜는 바로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등대는 배를 대신 몰아주지 않습니다. 등대는 파도에 휩쓸려 배와 함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를 지키며 어두운 밤 바다 위에서 길을 밝혀줄 뿐입니다.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언제나 곁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방향을 지시하려 한다면 자녀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멀리서 묵묵히 빛을 밝혀줄 때 자녀는 비로소 자기 힘으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녀에게 이런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는 직접 삶을 대신해주지 않고 자신이 공부하며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의 삶 자체가 등대였던 것입니다. 등대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묵묵히 빛을 냅니다. 부모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끝없는 조언과 간섭보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 그것이 자녀에게는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집을 찾아가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이것이 바로 등대의 역할입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와도 등대는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불빛을 비추며 다시 힘을 내라 말해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함께 살아주려 했으면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듭니다. 등대가 바다로 뛰어들면 더 이상 빛을 비출 수 없듯이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하게 개입하면 자녀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빛을 낼 때 자녀는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항구를 느낍니다. 그곳은 원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시니어 세대의 부모님들은 이미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의 삶을 함께 짊어지려 하지 말고 멀리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여전히 배우고 내 삶을 가꾸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길을 비추는 불빛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녀에게 전한 편지는 지시가 아니라 모범이었습니다. 나는 역경 속에서도 하루를 이렇게 공부하며 보낸다. 너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굴하지 말고 일어서라. 그의 삶이 곧 등대였습니다. 부모가 등대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고 꾸짖기보다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는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등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바다를 지나는 배에게 그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삶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는 평생 든든함을 얻습니다. 마지막 지혜는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하는 선장이 아니라 멀리서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평생 부모를 그리워하고 존경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따라 부모와 자녀가 평생 원망이 아닌 존중과 그리움의 인연으로 살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왜 결혼한 자녀의 집을 함부로 찾아가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여전히 주인이라 착각할 때 관계는 흔들렸습니다. 자녀의 집은 자녀와 배우자가 세운 새로운 세상이었고 부모는 그곳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 지나칠 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걱정과 간섭은 자녀를 약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자녀를 단단하게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전한 말처럼 사람은 각자의 도리를 지켜야만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자녀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이 곧 자녀를 지켜주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배우자를 무시하면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절한 거리에서 피어나는 그리움의 힘을 되새겼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부담이 되지만 멀리서 묵묵히 바라볼 때 자녀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자녀에게만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가꾸고 즐기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의 배를 대신 몰아주는 선장이 아니라 멀리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등대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내듯 부모는 묵묵히 제 삶을 살면서 자녀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은 이 모든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녀의 삶을 대신하지 않고 유배지에서도 학문과 수양을 놓지 않으며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갔습니다. 그 삶의 태도 자체가 자녀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이 쌓였던 분들,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했던 분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가볍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도 자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녀는 오히려 나를 더 존경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통해 남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랑도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가정이 편안하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울림을 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녀의 삶을 존중하며 등대 같은 부모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자녀와 부모는 평생 따뜻한 인연으로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